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작년에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이 11조 원이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소득도 놓치고 일자리도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현장의 위기감을 반영한 탓인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의 수장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화를 이유를 대던 경제팀은요 그냥 바들짝 놀랐습니다. 11조 원 쏟아붓고 뭐 했냐 이거죠. 이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정부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중을 많이 도왔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침체가 되니까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죠. 체감 실업률만 하더라도요 역대 최고입니다. 11.5%예요. 2018년이 17년은 11.2%였거든요. 게다가 3개월째 10만 명대 취업자 증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10만 4천이요 3월달에는 11만 2천 4월달에는 12만 3천 명입니다.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아주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 증감률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마이너스 2.9%, 2017년 0.8%였어요. 물론 마이너스고요. 18년에는요 마이너스 8%예요. 통계로 보니까 심각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상황 인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경제 정책을 틀로 하고 있잖아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이거는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리고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공정경제입니다. 이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뭐 조사가 난무하죠. 사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공정위 조사 뭐 거의 난리예요.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거는 맞죠. 근데 너무 과격하고 급격하게 간다는 게 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혁신성장이 세 번째인데 잘 안 보입니다. 뭔가 공급 측면에서 뭔가 강하게 끌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월급도 주고 그 월급이 소비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 강한 끌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아주 허심탄회한 토론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건설 경기가 부진해서 그렇다. 물론 고령화도 있다 해서 고령화를 맨 앞에다 놨습니다. 아직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성과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현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보입니다. 저도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있는 사람 내보내고 내가 직접 일한다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만 하더라도 306만 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한 사람만 내보내도 고용은 심각하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인식을 못할까요? 그러면 영세 소기업, 중소기업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인상 허덕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조만간 또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바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급격하게 단축을 시켰어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뭐 벌금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징역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주 52시간만 하면 경쟁력은 어디로 가나요? 납기를 못 맞춰서 연기를 하는데요. 어디 그뿐이에요? 서민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책이고 시행이고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업에 활력을 줘서 기업이 팡팡 돌아갈 수 있게끔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줘서 기업이 고용을 많이 늘리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공공일자리 늘리고 기업 세금으로 혈세죠. 혈세로 청년 일자리 보전해주고 또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이러면 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퍼주기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퍼주기식으로 가게 되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활력, 규제 혁파를 통한 활력이 필요하고요. 수출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독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뭔가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아야지 강제적으로 너 뽑아라, 내가 지원금을 줄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산성과 공짜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